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파월이 잭슨홀 회의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연설을 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정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시장이 움직일 만한 재료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반짝하고 올라갔던 이유긴 한데, 뭐 기재부에서 이제 국회 업무 보고에 양도세 기준 강화가 빠졌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50억 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고서에 빠져서 그러면 50억 원 그대로 가나 보다. 이렇게 또 내용이 알려지게 됐죠. 근데 이 보도 자체는 뭐 그 위에 추가적인 어떤 보도가 나오지는 않아서 뭐 시장을 지탱해주는 이유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막 사실일 경우에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보도를 눌러버릴 정도로 다른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고 특히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처음으로 3일 연속 순매도 그리고 이틀 동안 1조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6월 말 이후에 이틀 순매도 1조 원은 처음 나온 거였거든요. 뭐 대형주 대부분 팔았어요. 뭐 금속, 증권, 건설 뭐 약간 순매수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형 업종 대부분 다 이제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의 결정적인 계기는 외국인들이 만들어냈고요. 특히 또 종목들이 하필이면 오늘 좀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에 이상하게 오늘 악재성 재료가 이 종목들에 좀 겹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뭐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종목들 시가총액이 워낙 커져 있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악재 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나마 뭐 태양광이 약간 선방한 정도, 자동차주 플러스 나고 엔터주와 건설주는 뭐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은 빠지고 뭐 재건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은 올라가고 이렇게 엇갈렸는데 어쨌든 건설주 일부가 좀 플러스 났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았던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냥 지금 보면 박스권이에요. 근데 박스권도 박스권이지만 조금 최근에 찜찜한 건 7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음봉 같지 않은 음봉도 그 사이에 있긴 했지만 최근 그 중에서 5일, 최근 7일 연속 음봉이고 그 중에 5일은 거의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올 때 뒤집히려면 이때 같은 큰 양봉, 그러니까 8월 1일 폭락, 그 다음날 큰 양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런 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거꾸로 뭐 그 정도 플러스가 나야 될 게 그 정도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후 갈수록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데, 다만 뭐 그렇게 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박스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잠깐 장중에 삐져나가긴 했는데, 종가로는 그 안, 그러니까 3,150, 3,250,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머리는 들여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그냥 박스권 하단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구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더 내려간다라는 건 8월 1일에 그때 세제 개편한 충격으로 폭락했을 때 그때 수준의 지수 때까지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코스닥은 1차로 중요했던 자리가 21선인데 그냥 하루 만에 오늘 61선까지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어제, 오늘 61선, 61선 터치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8월 1일 폭락할 때 돌렸던 자리가 61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기술적으로는 1차 저지선은 깨졌고 코스피는 3,190이었는데 어제 깨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 코스닥은 61선. 이게 각각 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 플러스로 돌리지 못하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좀 이거 생각한 게 뭔가 숨겨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라서 수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제 기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은 우선 조방원 쪽에 이상하게 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뭐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제 독소 조항이 있다더라. 이게 이제 좀 다시 한번 강조가 된 뉴스로도 볼 수는 있거든요. 일부는 알려져 있는 뉴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원전 관련주의 어떤 부담, 이거 뭐 버는 게 없네. 그리고 저 미국 업체에다가 주요 기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구조라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가 별로 없는 거잖아.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부진한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미군 작전에 사용되는 형태로 미국과 제휴가 된다라면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견제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조선협력기금, 그러니까 마스카에서 이제 조선협력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미국과의 협력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기재부에서 약간 태클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했고, 여기 또 방사는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거 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지금 막 유럽 정상들까지 다 단체로 몰려가서 이제 트럼프 만나고, 어제 트럼프는 또 푸틴 만나고 막 연달아서 정상회담 하고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트럼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결과를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뭐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는 또 방산주에는 또 그것도 이제 반대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됐죠. 그래서 조방원의 오늘 이제 악재성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가에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고, 주가가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엔터주는 그 해외 중국에서 해외 드라마, 이게 이제 약간 뭐 쿼터제 비슷하게 뭐 일정 수준 이상은 뭐 못 보여주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걸 풀어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한류가 다시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컨텐츠 관련된,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침에 나와서 지수가 하락했다가 낙폭을 쫙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데, 기재부의 업무계획, 이게 이제 국회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계획에 주식 양도세 강화가 내용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상으로는 확인을 했다, 봤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 확인은 언제 봐야 되냐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21일에 이제 차관회의가 열리고 26일에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국무회의에서 넘어가게 되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로 그 입법 예결은 끝난 거고, 그러니까 차관회의 전후니까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 요때 사이에 이게 정말 빠진 건지가 알려지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50억 원으로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낮춰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는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영은 미처 안 되는데, 이게 된다라면 지수가 어느 정도는 또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대로 급등 이후에 박스로 가면서 좀 한 번 더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오늘 크게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축구로 비유하면 어떤 거냐면, 축구 선수가 이제 되게 그 경기에서 되게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진짜 큰 부상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경기 보면 알거든요. 큰 부상 아니면 그냥 단순 타박상이네, 그러면 그 다음 경기에 바로 뜁니다. 근데 그게 아니네 버리면 이거 뭔가 뭐 햄스트링이 다쳤던가 이래 버리면 한 8주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되는 건지, 이 재료가 그런 여파인지는 하루 이틀 안에 다음 경기에 바로 뛰는 걸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는 게 바로니까 봐야 되고. 근데 이게 사례가, 제가 이제 원익 IPS가 이게 이제 3대장이다. 반도체 3대장인데 어제 하락한 게 되게 컸는데, 그게 이제 별거 아니라면 하루 이틀 안에 곧바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 괜찮아, 어제 다친 거 그냥 타박상이었어,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쌍으로 샘플로 볼 만한 거라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엔터주가 플러스가 났죠. 그러니까 큰 양봉, 4일 연속 음봉, 오늘 장에서 플러스. 근데 이게 위치가 더 위에서 버텨줬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강했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월 후반부터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쪽에 하나가 이제 엔터주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 모레도 계속 움직여주는 게 코스닥 지수를 버텨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요 흐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증권업종인데, 증권업종이 오늘도 하락했거든요. 지금 61선에서는 되게 멀리 떨어져 버렸죠. 근데 그 만약에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팩트가 맞다라면 지주사라든가 증권업종은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는 오늘 우선 뭐 하이닉스가 빠진 것도 있지만 조방원, 그러니까 하나에어로가 7% 가까이 빠지고, HD 현대중공업이 6% 가까이 빠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8% 넘게 빠졌죠. 이 세 종목이 떨어뜨린 지수가 한 12포인트 정도 돼요. 예, 오늘 코스피 하락한 폭의 거의 40% 넘게 이 세 종목이 맡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다른 업종 같은 종목까지 합치면 거의 코스피 낙폭의 70% 이상은 이 조방원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가총액이 커져가지고 이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지만 이 종목들이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장 이후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걸 커버하느냐 아니면 이게 살아나느냐, 둘 다 못 가면 오늘 같은 낙폭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되게 차트가 좀 묘하다, 이게 좀 어떻게 할지 봐야겠다 이렇게 계속 며칠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스 나긴 했는데 여태 묘하기만 해요. 예, 돌아서진 않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일단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저점 대비 60% 올라갈 때 좀 막혔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그 위치였다. 어제 이제 크게 빠졌는데, 얘까지 오늘 빠지고 저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빠져버렸으면 코스닥이 61선 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반대 시소 역할이라도 좀 해가지고 61선 버텨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위치라서 이후에 어떤 흐름에서 이제 수요일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올라가든 에코프렘이 올라가든 누가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반대 시소 종목군들이 안 빠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대형주들의 구도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이틀 동안 1조 원 팔았고 7월 이후에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그 외국인들 3일 연속 매도도 특이했고, 또 1% 이상 빠진 날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 나왔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7일 중에서 5일 중에서 4일 매도한 격이 돼서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란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수요일이 이래저래 돌려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전체 매도의 그러니까 40% 정도는 반도체.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러니까 뭐 좀 조방원과 반도체를 좀 팔았죠. 그다음에 매수한 건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을 매수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전 이슈는 부담되지만 저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또 저게 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 이슈는 또 산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예, 그런 모습인데, 특이한 건 숨에서 5위 중에서 4개가 앞이 현대가 들어가요. 예, 그게 좀 특이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매수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금융투자가 매수한 날이라 금융투자 매수할 때는 이제 대형주 매수 쪽에 이제 담아놓는 게 맞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매도는 역시 이슈.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두산 하나에어로, 뭐 LIG 넥스원, 조선주 이렇게 해서 좀 이슈가 있는 조방원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매수매도 엇갈렸고, 종목들 별로 보면 이게 딱히 이렇게 어떤 업종을 고르게 다 담았다 이런 거 없이 업종 내에서 사고 팔고가 좀 엇갈렸고요. 근데 제약을 좀 많이 판 거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은 뭐 이렇게 YG, 그러니까 엔터주, 예, 그 다음에 조선 부품주는 뭐 하락을 이용해서 일부를 좀 담는, 그러니까 매도 쪽에도 있긴 한데 선택적으로 좀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다만 피팅 쪽, 태웅이나 이제 성광밴드는 팔고, 그러니까 관이음새가 피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성화인텍은 LNG선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선 부품 중에서도 조선 부품 또는 조선 관련된 업종 내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이제 고르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미증시는 3일 연속해서 큰 등락은 없었어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상황이 아니라 그냥 플랫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근데 특히 금리 인하가 여전히 9월에 인하 확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100%, 92%, 84%, 이제 이게 뭐 대략적으로 수열로 보면 이제 8씩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음이 76이 되려나 싶긴 한데, 어쨌든 금리 인하 확률이 내려가는 거는 별로 좋진 않죠. 근데 특히 9월 인하 확률이 7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긴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쯤 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확률이 멈춰지는, 내려가는 추세가 좀 멈추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당장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 코스닥은 61선,
그러니까 마지노선까지 왔거든요. 1차, 2차 중요한 지선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돌려야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제가 또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 텐데 좀 급반등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단계고, 여기서 특히 종목이 조방원이 빠지고 전차는 뭐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하면서 버티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방원이 올라가든 전차 2차, 여기 하나 더 더하면 2차 전지까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회복하든 이게 시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뭐가 되든 여기서 올라가고 그 자체가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업종별 구도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위치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코스피가 그 과매도권이 기준이 80인데 그 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본 패턴이 한 70 정도에서 이제 그 바닥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이제 80 이하를 과매도로 보기 때문에 80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원래 전략적으로는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희 패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바닥에서도 못 돌리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터진 거예요. 예,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최악의 조합이 뭐냐면 세제 개편안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최악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고, 파월 의장이 초강경 매파 발언을 뭐 잭슨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조합이 되면 지금 위치에서 100 이상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박스권 복귀되는 게 아니라 박스권 하단이 오히려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근데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중에서 세제 개편하는 그런 조합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긴 했죠. 그래서 뭐 요 즈음에서는 좀 돌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즈음에서 이제 돌려야 되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로 뭐 예를 들어서 접근을 했다. 근데 돌려야 될 자리에서 안 돌린다. 그러면 뭔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급반등이 나와야 마땅한 자리다. 근데 여기서 마저 못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 베팅하는 거 봐서는 뭐 엄청난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즈음에서 좀 돌려야 되는 위치라 수목 이틀간의 어떤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내용을 좀 다루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그 직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뭐 요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